이제 한비자와 법가 사상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비자가 살던 그 전국 시대처럼 전쟁이 이제 생활화되거나 아니면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현대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과도한 입시 경제 속에서 사교육이 부각되고 무너져가는 학교 교육과 막상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거쳐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취업난이 심각해서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문제인 일자리 창출은 사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예술인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그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업 예술인들의 경우에 정규직이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용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그런 통계치죠.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술가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 못지않게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지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해결이 아니라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일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그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권력도 좋은 삶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예술이나 공부도 이제는 돈이 없으면 해봤자 가진 사람들의 그 능력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어쩌면 지금이 전국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 국악민요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고요. 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들도 본인이 가진 분야 외에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고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 갈등을 예술로서 음악으로서 해결하고 예술 분야의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빨리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비자를 찾고 있고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내가 가진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한비자를 떠올리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비는 중국 역사상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국 시대에 한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밖으로는 강대국한테 시달리고 안으로는 간악한 관리들의 행포로 그 힘을 잃어갔던 그런 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군주는 법, 술, 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많은 국가에 교훈을 주고 있고 통치술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의 리더십과 인재 중심의 경영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인재를 뽑고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까? 내가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은 누구나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저는 한비자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한비자는 모든 사람에게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지위가 높다고 책임을 피하거나 벌을 면해서는 안 되고 공적을 세우면은 법에 따라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며 법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만은 안 된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진시황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진시황제는 이제 법과 사상을 높이 평가해서 법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통 같은 법을 만들어서 엄격히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망했습니다. 이 법이 있어도 2세 황제 그러니까 다음 세대 황제의 통치술이 진시 황제를 따라가지 못하였거나 급속도로 이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또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로
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는 통치 기술, 그러니까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그 군주의 기술, 그 바로 군주의 이런 안목과 같은 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이 술과 같이 중요한 것이 또 세입니다. 세, 권세,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군주가 권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신하들과 백성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군주는 이 법술, 세,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비자의 사상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간추려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비자는 군주는 두 개의 칼자루인 이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이라는 것은 상과 벌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행해야지만 신하들이 절대 군주의 자리를 넘겨보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절대 신하들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그 첫 번째 한비자 시간에 저희 그 단체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이 한비자를 읽었더라면 절대 저는 상벌권을 다른 분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를 같이 도와서 일을 하시던 분이, 대표님은 사람들과 힘들게 소통하시지 마시고 악인의 역할은 제가 할 테니 대표님은 그냥 호인으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인자한 대표로 앉아만 있었고, 그분이 저 대신에 사람들한테 벌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잘 보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뺏기고 단체 문을 닫았었던 적도 있었고, 다시 2018년도에 산유 어린이 민요 합창단을 이제 서울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사실은 옛날 그 전국 시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비자가 말을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비자는 이 간신들이 군주를 속이는 8가지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가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동상이라고 해서,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군주의 처와 첩, 완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간신들이 이 처와 첩한테 접근을 해서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감언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이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러면 이 처와 첩이 나한테, 군주한테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뭐 괜찮더라, 그 사람을 인재 등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못 쓰겠다라든지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신은 제일 그 가까운 동상을 잘 꼬드겨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군주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 동상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의 형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주랑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동상이라는, 여기서 굉장히 그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야 되나, 한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비자는 이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주와 백성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도 맛도 좋고 제가 마인드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오질 않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내 가게 앞에 무서운 사나운 개가 문 앞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식당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사나운 개는 국가의 개혁을 가로막는
그 기득권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력들 때문에 이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한비자는 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술이 필요한데 한비자의 술에는 간신을 가려내는 방법도 있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등용하였으면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도 예를 들어가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비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우리 일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술을 활용해서 잘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비자가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현명한 사람이 못난 사람한테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못난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못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라는 겁니다. 이 세가 없으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군주를 따르지 않고 반란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를 높이는 방법을 정말 저는 이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군주는 신하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하는 먼저 군주한테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이고 이러한 신하의 말은 군주의 권한인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는 이 신상필벌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주는 충신의 간언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퍼뜨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가 충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신하들은 이제 군주한테 바른 말도 뭐 못하겠죠, 그죠? 일부러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충신의 간언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군주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주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이 이익관계는 다만 남이라서 이익관계가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한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군주는 자신의 권한을 절대 신하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권한을 신하한테 넘기면 이 신하가 군주 모르게 군주의 권력을 이용해서 군주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신하한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군주는 측근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측근한테 휘둘리게 되면은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은 군주를 무시하고 군주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주의 측근에게만 잘 보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의 얘기를 너무 잘 듣거나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해도 뭐 안 된다. 다소 이렇게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옛날에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냥 그 사람 버려야 되는 패인 거죠. 그래서 한비자의 외저설에 보면은 간악한 행동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세력이 쌓이고 세력이 쌓이면 힘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은 군주를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라면 일찍 그 원인을 없애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요 앞전에 이제 저희 성북구에서 이제 화단을 가꾸고 이제 벽을 칠하고 이런 저 자체적인 이제 마을 통합 사업을 혼자서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저희 집 앞에 화단을 꾸미면서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꾸면서 느끼는 것이 이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죽은 가지를 잘 잘라내야지만 나머지 다른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가지들을 잘라내는 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아깝기도 하고
놔두면 같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두고 제가 이제 지켜봤죠.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주변에까지 계속 그 죽은 것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끔히 그 나뭇가지를 딱 자르고 나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영양분이 뺏기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잎도 피우고 예쁜 꽃을 이제 피우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한비자의 내용은 굉장히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이 한비자를 읽을 때 반감 아닌 반감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 있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난 잘해주고 있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왜 한비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가 말한 방법은 더 평화롭고 지금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한비자 그 현대 사회에 이 한비자의 사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비자에는 법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한비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지금 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국악인은 특히나 그 관습, 옛날 선생님적 규범을 답습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온다면 아마 그 이해가 가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현 시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놀랄 정도로 아마 그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한비자의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그러니까 오늘날 발빠른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그 기업과 조직에 큰 시사점을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한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비자에는 리더십과 인재 경영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군주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신하와 그러지 못하는 신하를 구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능력에 맞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국제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상가벌로 이들을 다스림으로써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재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고 리더십을 중시하는 그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하게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한비자에서 말하는 내용을 잘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새겨보시면 누구나 다 작은 모임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큰 회사에 차리거나 이런 리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삶의 모토가 제가 하는 분야에 1인자 말고 2인자가 되자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모토로 삼고 지금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사실 1인자가 됐을 때의 내 힘든 점, 리더가 되었을 때 겪어야 되는 고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좀 감지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난 사실 1인자보다는 2인자로 살면서 좀 그냥 편하고 쉽게 간편하게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2인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누구 이제 밑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독립해서 사람들을 대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모르고 대하는 것보다 한비자의 내용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비자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는 이 한비자의 충고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 책을 한 번 읽었을 때에 인간관계 자체를 불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 근데 그거는 사실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러한 그런 시각보다는 사실 이 책에 담긴 그런 지혜를 발견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미리 이제 발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한비자는 우리 삶의 나침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제 짧게 한번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 한비자를 내 생활에 내 삶의 나침반 같이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